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영상 11월 23일인데요.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현물, 그리고 코인 현물, 코인 선물까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더더욱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 나스닥과 다우산업 여러 가지 지수들이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오를 때, 다른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죠. DNC 미디어, 디지털 조선, 흥하윤, 쇼박스 등등, 엔터 업계들이, 엔터, 방송 쪽, 이런 업종들,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가겠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짚어드릴 점을 짚어드리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색다르게 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내일도 영상을 올릴 거니까 이런 영상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봐야 될 부분 딱 짚어드릴게요. 어저께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좀 앞두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내일 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폭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이 매파적 발언이 미국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비둘기파적 발언 아니면 매파적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책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 블러드 총재도 그렇고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5에서 7%가 제시됐다. 어저께는 4.75에서 5%대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도 감내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한 연구원님께서는 시장도 11월 금통이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이 발표되면 시장은 안도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금통위 우려의 약세 전망, 채권 시장입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50bp 전망을 한 전문가도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은 24일 금통위를 연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 국내 기관의 매매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금리와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 연동되는 장세가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되기보다는 해외 대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가격도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금통위 이벤트의 약세 전망,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50bp 전망을 낸 전문가도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통위 확인 후에는 금리가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어저께 국채금리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어저께 좀 많이 빠졌어요. 3.8% 유지되다가 지금 3.75%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 폭은 크지 않지만 어떤 정도 좀 안정화되는 시장의 흐름이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대입니다. 3%. 지난번에 금통위에서 한번 올렸는데, 이번에 과연 3.5%가 될지 아니면 3.25%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0.5 한번 올렸고, 0.25 올렸고, 0.5 올렸는데, 과연 자이언트 스텝,
나올지, 우리나라도 이러한 좀 크게 인상을 하는 게 나올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3.75% 되잖아요. 이러면은 국내 시장 한 번 쭉 빠지고 갈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3.25% 또는 3.5%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안도하면서 코스피가 한 2,500까지도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내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4%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이 4%대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 같이 올라갈지, 오늘 또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때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은 행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금통위와 FOMC 회의 의사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모저모에서 또 봐야 될 게 바로 이낙연님께서 귀국을 하는데 이재명 손절 국면 오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올해였죠. 올해 이낙연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결정이 되면서 이낙연 관련주들은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등등 여러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측근들이 좀 구속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도 남욱 변호사까지도 대장동 몸총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게 되면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분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대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저도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며 정치색을 좀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장의 이슈를 좀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매매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와 이재명 관련주 이 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후보 예전에 후보셨으니까 이낙연 님께서 만약에 귀국하셔가지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관련주 횡보, 관련주들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FTX 후폭풍 코인 대출업체 제네시스 파산 위기다. 제네시스는 FTX의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400억 원을 예치해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대출 상환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수일 동안 최소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의 신규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투자자들 수십억 원 손해 우려. 고파이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제네시스가 운영해 수익을 낸 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네시스가 신규 대여와 상환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네시스에 상환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게 돈을 맡긴 다음에 상환을 요청했는데 거절났다라는 겁니다. 고객 자산의 온전한 상환을 위해 제네시스 및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상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좀 많이 물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어저께 좀 빠질 것으로 봤었는데 반등 나오고 나서 추가 반등 나와주고 있죠. 근데 5일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맞다가 한 번씩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또 하락 나오면서 저점을 다지고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쌍바닥이 나오는지 아니라면 이 적어도 18K
18.2K까지는 올라와 줘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5일선 저항 맞고 17.5K 정도까지 돌파를 못한다 하면 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물 투자보다는 선물 투자하는 게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아래로도 베팅할 수 있고 위로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골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발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봤을 때에는 선물의 메리트는 크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크게 막 엄청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자료가 있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 중립에 더 가까이라고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중일 동북아시아 환경연구 협력 강화 다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제적인 협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협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환경 문제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뭐 KC코트랩 아니면 그린케미칼 두 개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한솔롬테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KC코트레가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이 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을 새로 내놓는다. 환경 문제 관련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는다 한다면은 KC코트렐 아니면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들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이거는 또 통계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아닌데 제가 어디서 따왔는지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2022년 9월 인구 동향입니다. 10월이 아니라 9월인데 9월 달에 출생아 수는 8.6% 7월 달입니다. 줄었고 동년 대비해서 2.4% 9월 달에는 0.1%가 준 상황이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5.2%가 줄은 19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월별 추이가 떨어지고 있죠. 11월, 12월에는 계속 떨어졌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이번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 수는 또 늘고 있어요. 9월 달에 많이 늘었죠. 13.8% 많이 늘었는데 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1월 달에서 9월 달 21.4%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늘어난 상황이고 뭐 10월 달, 12월 달 해서 과연 이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사망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혼인입니다. 혼인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많이 안 했던 커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커플들이 내년 아니면은 올해 아기를 가지셔서 좀 출생아 수가 많이 늘게 된다면은 조금은 다행인 상황이다라는 점, 이 점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연 증가 2022년 9월 자연 증가 출생아 수 빼기 사망자 수인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연 감소죠. 어떻게 보면 8만 6천 명이 감소했다는 건데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시도별 인구 이동을 보면 서울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집값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경기도나 세종 쪽으로 아니면 강원, 충남 쪽에 많이 조금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경기권에 제일 많죠. 집값이 서울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좀 비싸긴 한데 경기도권에 대한 집값이 서울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좀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물론 유입된 인원도 있겠죠. 이걸로 봤을 때에는 서울의 인구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가 계속해서 꺾이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지 그 점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모저모하면서 환경 문제와 인구 동향 살펴볼 때는 정부 리포트를 볼 정도로 저희는 조금은 색다르게 접근도 하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많은 것을 분석하고 많은 것을 토대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투자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절대 돈 드는 거 없고 무료입니다. 무료를 통해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저희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돈을 벌진 않지만 다른 분들께 돈을 벌어드린다면은 그만큼의 좀 성취감을 느끼겠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하시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010-8276-2815 번호로 참여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카톡방 안내 드리면서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문자 한번 보내주셔서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